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 돈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리고 그래도 저희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근초고왕의 한성이 요동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보통 근초고왕의 한성이 저 한강 남쪽에 있는 그 풍납토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초고 왕의 한성은 유동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면은 삼국사기에 동명왕의 아들 온조가 의뢰성으로 도읍을 옮겨 왕이라 일컬은 지 389년이 지나서 근초고 왕 때 고구려의 남평양을 빼앗아 도읍을 한성으로 옮겼다. 105년을 지났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105년 동안 그러니까 한성에 있었습니다. 이 근초고왕 때 그 뭐야 북경이나 그, 그 유역이나 요동까지 진출한 것 같습니다. 어, 남경 유수관 양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래 고구려의 북한 상군 그 남평양이라고도 한다로 백제의 군초강이 차지하여 25년에 남한산에서 이것으로 도읍을 옮겼다. 계로왕 20년에 이르러 고구려 자비왕이 쳐들어와서 한성을 포위하자 계로왕이 성을 나와 도망치다가 고구려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의 아들 문주왕이 웅준,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로 도읍을 옮겼다. 뒤에 신라 진흥왕 15년에 왕이 북한산 성으로 와서 영토를 정하였다. 17년 북한산 주를 창설하고 군주를 두었다. 경도강 14년에 한양군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에 성종 14년 처음 십도를 정하고 12주 절도사를 두면서 양주를 자신의 자신 채군으로 부르고 해주와 함께 좌우의 이보를 삼아 관내도에 소속시켰다. 삼각산 신라에서는 부여와 부아악이라 칭하였다. 한강 양진인 한산하로서 중사에 올라 있다. 속군의 3개, 속현의 6개이다. 여기에 속한 지역으로는 포주, 견주, 행주, 봉송현, 풍양현이 있습니다. 이 포주는 본래 고구려의 마을군으로 명지라고도 한다. 신라의 경조관 때 경성군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지금으로 이름으로 고쳤다. 그리고 행주에 대해서 본래 고구려의 계백현으로 신라의 경도관의 이름을 우왕, 왕봉으로 고치고 한양군으로 영영으로 삼았다. 이 보주나 그 파주로도 불립니다. 이 행주는 그 저기 행주산성 그쪽이 아닙니다. 이 봉송현 본래 고구려의 술미현 홀현으로 신라 경도관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교화군의 영령으로 삼았다. 풍양현 본래 고구려의 구의 노현으로 신라 경도관 때 이름을 황양으로 고치고 한양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이 한양군이 서울 한양이 아닙니다. 이쪽 요동에 있던 한양군입니다. 이게.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의 옛 땅을 보면 한주는 본래 고구려의 한상권이었던 것을 신라가 빼앗은 것으로서 경도왕이 한주로 개칭하였다. 지금의 광주이다. 숭화군은 원래 고구려의 부속압으로서 효소왕 3년에 성을 쌓았고 경도왕이 숭화군으로 개칭하였다. 우리 태조가 나라를 창건하자 왕도의 기내 지역이 되었다. 태조라는 것은 왕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도 기내 지역이라는 것은 도읍지에서 500리 이내의 지역을 기내 지역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중간에 광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광주라고 나오는데 이 지역은 전라도 광주나 경기도 광주가 아닙니다. 따로 예전에 요동이나 그 요소 쪽에도 광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보면은 맨 아래쪽으로는 개주가 있는데 여기 봉황성, 봉황시 그쪽입니다. 그리고 기덕지라고 한문을 썼는데 저쪽이 기주입니다. 강감찬 장군의 기지 대첩이 저쪽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유사지리지 지도에 보면은 중간에 옛 광양 평양성 한성이 있습니다. 동경 요양부 사문에는 동경의 국문 남쪽에 외성이 있는데 한성이라고 부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한성이 나오는데 여기 한성이 바로 백조 군초왕이 도읍했던 곳이라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성이나 뭐 한강, 한사나 이거는 백제가 쓰던 말이고 이 군초왕이나 이 백제가 그 요동인 요양시나 그쪽을 점령하면서 그런 지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경주가 있다는데 경주 또한 신라의 지명입니다. 그 신라가 저기 지린성 그쪽에 영토가 있었습니다. 영토가 있다 보니 그 고구려의 경주가 그쪽에서 그 지명이 유래된 것 같습니다. 서기 897년 4년 정사에 임무련이 항복하였다. 선전 궁예는 숭화군이야말로 한강 북쪽의 아름다운 고을이며 산수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그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공암, 검포, 혈구 등의 성을 쳐부수었다. 여기서 한강은 서울의 한강이 아니라 윤영성 유황시로 흐르는 태자를 말합니다. 태자를 예전에 호로아나 폐수 그 한강 한산하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백제가 그 지역을 점령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는 행주 본래 고구려의 계백현으로 신라의 경도왕의 이름을 우왕, 왕봉이라고도 한다라고 고추가 한양군의 영령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왕봉화와 호로화에서 고구려 부흥군과 당나라 군대가 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 삼국사기 기록에는 그 왕봉화와 호로에서 고구려 부흥군과 당나라군이 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로와 왕봉화가 가까이 있고 여기서 호로와는 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패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로와와 그 왕봉화가 있고 그 요양시 윤영선 요양시 부근에 태자와 그
부근에 왕봉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왕봉화를 갖다가 한강에다 갖다 놓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요나라 동경 요양의 주변의 지명입니다. 노주 현덕군이 설치되었으며 자살되었다. 본래의 발해 삼로군으로 예태는 산양, 삼로, 한양, 배감, 상안 등 5시 있었는데 폐지되었다. 노주의 예천에 한양이 있었습니다. 지도의 노주 위치를 보면 유양시 부근에 있습니다. 이 노주 위치를 봐도 이 한양군이라고 했다는 그 위치와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양시 부근에 한양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이 그대로 전해지다가 폐지된 것입니다. 이게. 이 한양이라는 것은 서울역의 한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구려 발해 때 그 한양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양으로 불린 것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옛땅 한양군은 원래 고구려의 북한상군으로서 진흥왕이 주를 만들어 군주를 두었다. 경도가 이를 한양군으로 개칭하였다. 지금의 양주의 예터이다. 고구려의 북한상군은 연흥상 태제와 남쪽 부근을 가리키고 이 지역을 신라 진흥왕이 주를 만들고 경도강 때 한양군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을 봐도 신라 진흥왕 때 요동까지 신라가 진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신라가 그 지린성 그쪽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요동까지 요양시 그쪽까지 충분히 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국사기 30대 문무왕 서기 668년 봄에 아미가 와서 항복하였다. 22일 고구려의 대곡성 한성 이근 12성이 항복하여 그 귀순한 것을 보고하였다. 왕이 일가찬 진공을 보내어 이를 치하하였다. 그리고 인문, 천존, 도유 등이 일산주 등 7군과 한성주 군사를 거느고 당나라 군영으로 갔다. 이렇게 요양 평양성과 그 한성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기 이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그 서기 670년 하명 원년 경호 여름 4월 거모장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당나라를 배반하고 왕의 외선 안승을 임금으로 삼았다. 670년 건모잠이 사야도에 있던 안승을 한성으로 맞아들어 왕으로 추대하고 고구려 부흥군을 일으켰다. 661년 8년 6월 백제의 잔적이 사비성을 공격했다. 서기 5월 9일 이러한 설도 있다. 고구려 장군 내음신이 말갈 장군 상해와 군사를 합쳐 술천군을 공격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그들은 방명을 바꿔 북한 산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장군 내음신이 말갈 장군과 신라의 북한 산성을 공격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북한 산성은 고구려의 북한상군이고 진흥왕이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북한 산성으로 요동해 있던 곳입니다. 이거 서울 부근에 있는 북한산의 북한 산성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요동에 있는 북한 산성이지. 이걸 서울에 있는 북한산에 있는 북한 산성으로 파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계로왕 20년에 이르러 고구려 자비왕이 쳐들어와서 한 성을 포위하자 계로왕이 성을 나와 도망하다가 고구려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기록인데 여기서 자비왕은 장수왕을 말하고 한 성 또한 요동에 있던 성입니다. 문주왕 때 요동에서 충청도 공주시로 옮긴 것입니다. 성종 14년 처음 10도를 정하고 12주 절도사를 두면서 양주를 자신채군이라 부르고 해주와 함께 좌우의 이보로 삼아 관내도에 소속시켰다. 이러한 기록인데 여기서 좌우 이보란 것은 좌우에서 지킨다는 것으로 해주와 양주가 고려의 도읍지인 개경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해주는 윤영성 요양 해성시에 해당하고 양주는 그 요양시의 안산시 부근으로 그 사이에 고려의 도읍지인 개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주라는 것이 아마 그 윤영성 안산시나 그 부근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윤영시 해성시와 안산시 남쪽 그 요양시 남쪽으로 개경이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아마 4-50km 그 부근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가 고려의 개경이 윤영성 요양시 그 남쪽에 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무슨 고려의 개경이 그 북한 개성에 있다고 고려사 예정 12년에 요의 자사 상효순이 도통 야의령 등과 국무의 군사를 피하여 바다를 건너 도망해 와서 우리의 영덕성에 문서를 보내어 내원성 및 포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속하므로 우리 군사가 그 성에 들어가서 병기 돈 국물을 수습하니 임금이 기뻐하여 의주 방어사를 고치고 남계의 인원을 덜어다가 채워서 그제서야 다시 압록강으로 경계를 하고 관방을 두었다. 금나라 요나라를 쳐부술 때 금나라에서는 고려가 요나라에 빼앗긴 보주를 고려에 돌려준다. 이 보주를 포주 또는 파주라고 했습니다. 이 보주는 저기 윤영서 잉커시 그 부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이 보주 지역은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이 보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주 동쪽으로 압록강 및 고려국 경계를 감싼다. 남쪽으로 바다 50리, 북쪽으로 대릉강 20리라고 했습니다. 내원상 본래 숙여진 지역 요양 서남쪽에 위치, 동쪽으로 고려 흥하진 40리, 남쪽으로 바다 20리, 서쪽으로 보주 40리에 위치한다. 이 보면은 다 이게 저기 요양시 윤영성 그쪽 부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보주는 포주를 보주 지역으로 이 지역 명칭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주가 저 윤영시에 있었다면은 당연히 개경 또한 그 요양시 윤영성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주 지역입니다. 요주, 하계현, 기덕주도 나옵니다.
당연히 보주 지역은 유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주 지역은 양주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이게 저 기록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위치를 추정해 봤습니다. 보주가 잉커시에 해당하고 그 내원성이 뭐 다우저우시, 그 다음에 흥화진이 저쪽에 있습니다.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영성 저쪽으로, 잉커시 저쪽으로 그 위치가 추정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려의 개경 또한 연영성 흥화진이 저쪽에 있었다면 연영성 유양시나 안산시 그 남쪽에 있었습니다. 무슨 고려의 개경을 갖다가 북한 지역 개성시로 옮기는, 이거 참 거짓말입니다. 응? 그래놓고서 역사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은 개성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정 3년 황원도에 은하라에 낙기보살을 보내준 데 내가 사회를 표했다. 임자일 왕이 남경에서 돌아오다 봉선연에 머물러 술자를 베풀고 시중한 제보들과 변방의 사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사한 유익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 왕의 눈물을 옷깃을 적시다 신하들이 위로말 올리며 만수무강을 빌었다. 이런 기록인데, 여기 봉선연은 고려 양주에 속한 곳으로 봉선연과 개경이 가깝게 있고 그 위치는 요동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선연도 개경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봉성시라고 저기 단동시 그쪽 부근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쪽일 수도 있고 그 위쪽, 그 북쪽 위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개경이나 그 봉성연의 위치가 윤영성이 있다고 그 다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북한 개경에 있다고 역사 왜곡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본래 고구려의 북한산군 남평해성이라고도 한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차지하여 25년에 남한산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근초고왕의 도읍지 한성은 윤영성 유양시 안산시와 가깝게 있었습니다. 근초고왕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서 한성, 한강, 한산하란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초고왕이 차지했던 것은 유동성입니다. 윤영성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성이 생긴 것도, 한성이나 한산이나 한강이 생긴 것도 그 근초고왕이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고려의 양주는 고구려 때는 북한산군, 근초고왕 때는 한산군, 신라 때는 북한산주, 경덕왕 14년에 한양군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에 다시 양주로 고쳤다. 양주는 해주와 함께 개경을 지키는 지역으로 개경 가까이 있었고 양주와 개경도 유동했었다. 그 행주도 그렇습니다. 행주 산성의 그쪽이 아닙니다. 이거 한양군이라고 하는데 그 서울의 한양이라고 그랬지만 여기 행주는 그 한양군 저기 윤영서 요양시 그 부근에 근처에 있던 한양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봉화와 호로화에서 고구려 부군과 당나라 군대가 싸웠다고 합니다.
호루와 왕봉어가 가까이 있고 여기서 호루와는 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그 고려의 개경이 그 뭐야 윤흥성 지역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개경을 갖다가 그쪽 지역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하게 그냥 북한 지역에다가 개경을 갖다 놓고서 뭐야 이 엉뚱한 곳에다가 그 뭐야 고려의 개경을 갖다 놓고서 그 뭐야 태조 왕건이 그 개성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한 해양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거짓말입니다. 왕건은 저 유동성에서 그 유동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그 발해만이나 유동 지역에서 그쪽 해양 세력입니다. 무슨 북한 지역에다 갖다 놓고서 다 이 지금 역사 학계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가 고려의 개경, 양주, 봉성현이 유동에 위치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무슨 그걸 갖다가 북한 개성에다 갖다 놓고 거기가 개경에다 가르치고 이 무슨 역사학계가 무슨 역사 진짜 조작 집단인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제대로 된 그 영토 지도도 없고 그냥 엉뚱한 데다 가르치고 여기 고려사 열전에도 보면은 그 뭐야 고려 개경에 도입한 지가 2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 개경은 유동성에 있는 그 유양시 그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쪽에 도입한 지가 2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요동에서 200년이 넘게 고려 개경이 수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북한 지역에 개성을 갖다가 개경으로 그려놓고서 그쪽에서 왕건이나 왕건 아버지가 그 활동했던 해양 세력이라니까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이 역사학계는 역사 공부를 하는 거지 무슨 희한하게 그냥 역사 소설을 쓰고서 그 천리장성도 북한 지역에 없다 그러는데 천리장성도 그냥 없는 지역에다 이렇게 그냥 지 마음대로 그려놓고 이게 천리장성이라고 가르치고 참 기가 참다 기가 차 그냥